자, 이제 21번이요. 아래 시트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를 이용하여 기말고사가 큰 경우에만 증가된 점수의 20%를 가산점을 주려고 합니다. 이때 가산점 계산에 대한 수식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옳은 것은 아니고, 그죠? 그러면 한번 일단 식을 한번 대충 만들어 보죠. 자, if 함수가 보기 중에 다 있어서 if를 합니다. 그러면 if는 3개의 인수가 되죠. 어떻게? 조건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맞는 참의 값을 하는 거고, 이 조건에 맞지 않는 거짓 값은 이쪽에다 넣죠. 조건은 어떻게 돼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이용해서 기말고사가 큰 경우에만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기말고사가 이거죠. 그죠? 그러면 B2가 C2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조건은 이렇게 해야 맞죠. 그죠? 이렇게 해야 맞는 게 된 거고, 아니면 이걸 반대로 C2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또 뭡니까? C2가 빼기 B2 이렇게 되면 얘가 크면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0보다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요가 없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양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맞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을 찾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C가 B2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는 맞는 말 같고요. B2에서 빼기 C2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 돼요? 안 되겠죠. 물론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어떻게? B가 C2보다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거짓값이 되겠죠. 맞지 않죠? 맞지 않으면 이 거짓에다가 뭐예요? C2 빼기 B2에 곱하기 20%를 여기다가 줘버리는 겁니다. 가산점을. 거짓을 거짓에다가 줘버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물리적인 오류는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참에다가 0 넣어버리고. 이렇게도 맞잖아요. 거짓에 대한 이게 참이냐? 참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에 대해다가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대의 개념으로 if 함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면 거짓에다가 참의 걸 이렇게 넣으니까 이 수식이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네.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라는 거예요. 자, 22번. 다음 중 페이지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인쇄 배열을 수동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10에서 500%까지는 가능하다. 확대가. 인쇄할 내용을 페이지의 가로 세로 가운데를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다. 행열 머리글도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바닥글에 페이지 번호와 전체 페이지 수를 삽입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인쇄 배열 수동으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페이지 설정, 페이지 탭에서 400%까지밖에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500%가 아니에요. 400%까지 확대할 수 있고요. 페이지 내용을 가로 세로 가운데로 한다는 것은 페이지 여기 여백 탭에 여기 가로 세로 하면 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행렬 머리글을 인쇄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트 탭에 보면 행렬 머리글 여기 체크하면 행렬 머리글도 같이 인쇄가 됩니다. 바닥글에 페이지 번호와 페이지 수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머리글 바닥글 페이지 머리글 편집을 하게 되면 페이지 번호 하는 아이콘들이 나왔었죠. 그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00%까지 1번이 옳지 않다.
23번 다음 중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새 통합 문서 시트 개수는 엑셀 옵션 일반 새 통합 문서 만들기에 설정할 수 있다. 행과 열이 만나는 지점을 셀이라 한다. 통합 문서 내의 워크시트를 모두 숨기게 할 수 있다. 워크시트 동시에 같은 자료를 입력할 수 있다. 정답은 옳지 않은 건 뭘까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시트 개수는 현재 1개지만은 이것을 엑셀을 열 때마다 3개의 시트 또는 5개의 시트, 10개의 시트로 열어볼 수 있게끔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옵션에서 일반 거기에 보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바탕화면 상태에서 엑셀 프로그램을 여시고요.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해서 현재 지금 열리면 어떻게 돼요? 한 개밖에 열리지 않죠. 시트가. 그렇지만은 파일 옵션 일반에 보면 새 통합 문서 만들기에 보면 포함할 시트 수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가 열립니다. 여기가. 그죠? 여기를 5개, 6개라고 지정을 하면 6개라고 지정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다시 닫아보세요. 그리고 다시 엑셀 파일을 열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새 통합 문서가 열리면서 시트가 6개로 늘어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과 열을 만나는 셀, 이게 셀이죠? 그건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시트를 동시에 자료를 입력한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시트 2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시트를 뭐죠?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문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입력을 하면 시트 이 3개의 시트가 동시에 입력이 됐어요. 여기는 시트 없죠? 5번 시트에는 있어요. 4번 시트에도 있고 3번 시트에는 없고 2번 시트에는 있죠. 뭐냐면 동시에 한꺼번에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시트를 여러 개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성문 100장 써라 그러면 여기에 시트 100개 해놓고 한 번만 쓰면 100장 다 쓰죠. 그죠? 그런 거 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숨기기를 하는데요. 여기 있는 시트 6개를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시트를 모두 숨기기를 할 수 있느냐? 숨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 숨길 수는 없어. 최소한 1개 정도는 놔두고 숨겨져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 3번이 1개는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3번이죠. 24번 다음 차트는 기대 수명 20년에 대한 예측을 표시한 거다. 이때 사용한 기능으로 옳은 것은 자동 합계, 추세선, 오차 막대, 평균 구하기. 지금 여기 추세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요게 이제 추세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증가한다라는 거, 미리 예측하는 거 보여지는 거죠. 그죠? 정답은 추세선이다 라는 겁니다. 예. 차트를 클릭한 후 추세선을 실행한다. 특정 데이터 계열에 대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으로 그려놓는 것을 이제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려주는 거. 여기 보시면 점점점 이렇게 되죠. 여기 차트 요소 보세요. 차트 요소, 이거 플러스 버튼 누르면 차트 요소 나오죠. 거기에 추세선은 이렇게 해서 이거 체크하면 이렇게 쭉 보여지는 겁니다. 맞았죠? 예. 자, 그런데 이 추세선을 사용할 수 있는 차트와 사용할 수 없는 차트가 있어요. 이렇게 뭐 꺾은 선형이라든지 막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는데 3차원 차트라든지 표면형, 원형, 도넛형, 방사형 차트는 추세선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이런 건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오차막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오차막대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여기 딱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5%, 플러스 마이너스 2%뭐 이런 식으로 오차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계열의 각 데일의 잠정 오차나 불확실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오차 막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면 오차 막대가 생긴다라는 거죠. 3차 막대는 오차 표시를 할 수가 없겠죠. 오차 막대를 이렇게 표시가 되면 뭐예요? 이게 오차 막대가 체크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5번 다음 중 오류값의 표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op number, shop value, shop ref, 그 다음에 shop name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76번에 보면 수수 오류값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여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수식을 넣었는데 이런 화면이 떴어요. 수식을 적용해가지고 값을 했더니 이렇게 오류값을 떴습니다. 그건 뭐예요? 데이터가 셀 너비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거죠. 그럼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렇게 늘리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식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엔터를 쳤더니 샵널이라는 내용 있잖아. 오류값이 발생했어요. 그건 뭐냐? 교체하지 않는 영역에 교체할 때, 즉 이렇게 교집합이 나오죠. 썸에 A3과 C3을 더하는데 교차되는 부분을 더하라고 표시를 했는데 교차됐나요? 안 됐죠. 그러니까 에러 값이 나온 거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걸 에러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교차가 아닌 연결 이렇게 전체를 다 연속되는 참고로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때는 이제 샵널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류값 중에 샵 dv 클래시 0 느낌표 이렇게 됐죠. 이게 디비전이라는 겁니다. 특정한 숫자의 0으로 나눴더니 값이 안 나왔을 때, 잘못됐을 때 이제 이것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B2 나누기 B3예요. 2 나누기 0입니다. 2 나누기 0이에요. 어떻게 0으로 나눕니까? 2를 잘못된 거죠. 그죠? 예. 그럴 때 뭡니까? 이렇게 샵 db 슬래시 0 나눌 때 잘못 나눴다. 어떤 뭐 특정한 것을 잘못 나눌 때 이때 오류값이 발생이 됩니다. 이걸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때 샵 dvd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샵 밸류 오류값이 나옵니다. 샵 밸류 오류값이라는 건 뭐냐면 잘못된 인수 또는 피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샵 밸류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수식을 넣었어요. 는 A2 더하기 B2 더하기 C2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뭐예요? 문자 3입니다. 문자를 어떻게 더해요? 잘못 단 거죠? 문자 데이터를 더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샵 밸류라는 오류값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인수죠. 그래서 만약에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숫자 3으로 바꿔줘야 더해지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값에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A3, B3, C3 이렇게 더하기 해가지고 값을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6이 나왔죠? 그랬는데 여기 있는 C3셀을 값을 삭제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고하고자 하는 셀을 했는데 없앴더니 이렇게 샵 ref가 뜬 거죠. 그건 뭐냐면 셀 주소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는데 그 셀 값을 지워버렸더니 수식 자체가 이제 오류값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런 경우 많죠. 실컷 수식해서 계산 다 했는데 그 셀 값을 지워버려 가지고 이렇게 ref가 나오면 내가 방금 이 셀 참조했던 그 셀 포인트가 삭제가 됐구나, 값이 삭제가 됐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샵네임이라고 이렇게 오류값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여기 보세요. 나는 분명히 썸이라고 해서 1, 2, 3 해가지고 더하기를 했는데
sum sum을 해야 되는데 함수명이 sam으로 했어요. 함수명 다르죠? 그죠? 예, 그럴 때 뭐예요? 오류값이 나옵니다. 뭐 샵네임 함수명 틀렸다고 이 바보야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떠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샵 넘버라는 오류값이 떠요. 그건 뭐냐면 수식이나 함수에 숫자와 관련된 있던 문제가 발생될 때 이제 나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샵 넘버는 여기 같은 경우 sqrt는 뭐예요? 양의 제곱근을 구하는 함수죠. 양의 제곱근을 구하는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1 값을 넣었어요. 루트 마이너스 1이 있나요? 이게 없으니까 이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샵 넘버라고 에러값을 떠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샵 n/a라고 나옵니다. 오류값이 발생이 됐네요. 왜 발생이 됐냐 봤더니 v로카 4 이게 4예요. 이게 여기 있는 번호 1, 2, 3 번호 범위 중에 4라는 번호가 있나요? 참고하고자 하는 두 번째 이쪽에 A4에서 B6까지니까 A4에서 B6 이렇게 딱 범위 지정했어요. 이 범위 중에 두 번째 여기를 참고하는데 여기에 첫 번째 라인에 1, 2, 3입니다. 4라는 숫자가 있나요? 없으니까 비교할 수 있는 찾기 참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값이 오류값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즉 함수명이랑 이거 다 제대로 했는데 뭐예요? 이 4라는 비교되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값을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함수나 수식에 사용될 수 없는 값을 지정했을 때 이런 오류가 발생된다.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숫자를 3, 여기 있는 번호 내에서 있는 것을 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런 오류값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정답은 샵밸류 셀에 입력된 숫자 값이 너무 커서 셀 안에 나타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렇게 샵샵샵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 너비를 넓혀주는 거 샵샵샵 오류지 샵밸류 오류 값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오류 값과 그 내용이 이해되셨나요?